12월 11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전국이 요동을 치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지금 연말인데 하루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입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2차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도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은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를 예측하고 지금의 상황에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느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고, 팩트 가운데서도 이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내려지는 판결 등입니다. 이 재판 일정 판결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조국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게 이재명, 조국의 재판이 계속 열리고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경찰, 공수처까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다른 걸로 포장하고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이런 팩트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그런 가짜뉴스들이 잠시는 이 위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팩트를 무시한 거짓말, 가짜뉴스로 분석을 하는 것과 예측하는 것은 모두 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측이 틀리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정치에서 패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조국에 대해서 입시 부정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집니다. 또 지난 밤이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라서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지난 밤에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결정이 됐습니다. 구속이 결정이 되면서 그 내용이, 판결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게 가장 관심을 끕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첫 이 사법부의 판결인 셈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대법원 판결에서 이 조국의 입시 부정에 대해서 2년 징역형입니다. 1심, 2심 모두 2년 징역형입니다. 이 2년 징역형이 확정이 될 경우에, 또는 이게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재판을 해보라, 2심에서 다시 심리를 해보라 라고 될 경우에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조국에 이어서 이재명의 가장 중요한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2심 재판이 이제 곧 열립니다. 이 조국의 재판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특히 민주당, 야당 쪽에 내일 있을 이 조국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재명의 2심,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나오는 내년 2월 내지는 3월로 예측이 됩니다. 이때 이 2심 판결에 따라서 민주당은 크게 또 한번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조국이 지금 이 비상계엄을 핑계로 해서 대법원에 이 선고를 유예해달라, 선고를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사실상 거절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12일 선고일에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좀처럼 이렇게 선고를 연기하는 것,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내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비상계엄과 조국의 이 입시 부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재명처럼 조국도 야당 대표임을 내세워서 지금 사법부를 겁박하고 이 자신의 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칠 이런 의도였는데 대법원에서 사실상 거절한 것입니다. 내일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 대법관 4명이 심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대법원 전체 심의로 넘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4명의 대법관이 모두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 법조계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법원에서 조국의 입시 부정에 대해서 2년 징역형, 이게 그대로 확정될 것이다 라는 게 거의 99%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국은 곧바로 구속입니다. 조국은 만약 구속되지 않으면 파기환송이 되면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조국이 구속이 될 경우에
조국혁신당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문제는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특히 대법원이 이 조국 이재명에 대해서 이 정치권의 비리 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독립적으로 순차적으로 모두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나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3월에 징역형이 다시 선고가 될 경우에 2심은 사실상 재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는 셈이죠. 그럴 경우에 민주당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를 2월, 3월에 치르는 이걸 노리고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이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무기로 해서 또 윤 대통령이 만약 탄핵되고 난 이후에 조기 퇴진하고 난 이후에 이 지금 누가 승계를 하느냐. 국무총리가 이 권한 대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무총리도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이후까지 권한 대행까지를 조정하는 이런 횡포를 폭력을 휘두르면서 이재명이 내년 2월, 3월 사실은 이 대통령 선거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에서 2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민주당이 요동칠지 모른다.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부터 논란이 곧바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민주당은 그대로 갈 수가 있느냐?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그대로 갈 수가 있느냐? 지금은 이재명이 압도적입니다. 민주당을 완전히 이 볼모로 잡고 민주당을 1인 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김동연이나 김경수 등이 호시탐탐 노리는 것은 이재명의 2심 선고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불안한 겁니다. 그게 이 조국의 내일 있을 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또 한 번 크게 부각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이 초조함을 이기기 위해서 오히려 더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보복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되면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오만을 떨고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탄핵이 아니라 빠른 대통령 선거라는 점을 분명히 여기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밤에 있었던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 결과가 사실은 비상계엄에 대한 첫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김용현이 이 내란 혐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란 혐의가 있는데 중요한 임무에 종사를 했다. 그래서 이 내란 혐의에 우두머리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판결문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범죄의 중대성, 혐의가 소명이 됐다.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이 검찰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이 수사권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경찰 수뇌부도 모두 관여가 되어 있다. 경찰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할 수밖에 없다. 검찰청법에 경찰의 비리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들어서 이번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곧 이제 검찰에 이 소환이 되지 않겠느냐, 어떤 형태로든지 윤 대통령이 소환이 되고 또 윤 대통령이 구속될지도 모른다.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도 모른다. 사실은 이번에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비상계엄도 충격이었지만 그 이후에 이 국면을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가장 놀라웠던 것이 이 검찰의 수사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이게 무슨 태풍이 몰아닥치듯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강도 높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 특히 검찰의 수사, 검찰은 이 권력의 변동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제 권력 변동기가 왔다. 뭐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예측들, 분석들이 엇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줄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용현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첫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서 경찰은 지금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어젯밤에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경찰이 경찰 수뇌부를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지금 김용현에 이어서 줄줄이 체포되지 않겠느냐, 군 수뇌부들도 체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구속영장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 구속영장이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된다면 지금의 뭐 탄핵이라든지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질서 있는 퇴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흔들리게 됩니다. 모두 다 지금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만약 앞당겨진다면 또 어제 김용현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판결문이 오늘 아마 정치권을 강탈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 여권에는 이 비상계엄에 대한 이 첫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이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책임을 묻는 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탄핵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정치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위법, 위헌 요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어제 판결문이 가리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모든 또 이 분석과 예측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이 탄핵 국회 표결을 앞두고 어제 격론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한 것이 2월, 3월 윤 대통령이 퇴진을 하고 4월, 5월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 라는 로드맵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당 내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친윤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당장 윤 대통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럴 바에는 조기 퇴진 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탄핵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 보겠다. 이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검찰의 수사, 경찰의 수사도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도 지금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이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 또 헌법재판소 이 탄핵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월, 3월에 윤 대통령이 퇴진하는 시기라면 탄핵보다 더 급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재명은 뭐 내년 2월, 3월에 대통령 선거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노리는 것과 부합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게 한동훈 대표의 고민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비상계엄을 해제시키는, 국회에서 해제시키는데 가장 앞장을 섰고 그 방향은 잘 잡았는데 중간에 이게 한동훈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지금 뭐 장동혁과의 갈등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친윤 쪽에서 또 노리고 있는 이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기, 한동훈 체제 붕괴 뭐 이것과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이게 갖는 위법 위헌이 어느 정도냐 라는 부분에 대한 예측이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과 장동혁 최고위원이 충돌을 한 건 사실입니다. 장동혁이 오늘 뭐 인터뷰 내용도 나왔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의 생각은 이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해제를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가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 지금 이게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고, 이건 지금 뭐 오늘 판결문으로, 이 김용현의 판결문으로 사실은 좀 입증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의 주장은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처하는 것은 달라야 하지 않느냐. 탄핵은 무조건 안 된다. 또 만약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개헌 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굉장히 시간을 끌 필요도 있고 이재명 측과 협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측과의 협상 카드를 먼저 이렇게 내년 2, 3월 뭐 윤 대통령 퇴진 이 카드를 먼저 이렇게 내보일 필요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 팩트가 있다라고 해서 이 팩트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처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팩트가 중요하긴 하지만 두 사람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장에 이 비상계엄이 심각하다라는 것에도 일리가 있고, 한동훈의 이 장동혁이 이야기하는 탄핵으로 가거나 윤 대통령 조기 퇴진 이렇게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도 이 부분을 일찍부터 지적을 했는데, 개헌을 매개로 해서 이 시간을 두고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측과, 이 개헌은 뭐 어차피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개헌을 매개로 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재명 측과 밀고 당기기를 해볼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한동훈은 이 부분을 생략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판결문까지 나왔고, 김용현, 이 사태의 심각성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빨라질지 몰랐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재명은 개헌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아예 얘기도 되지 않습니다. 또 한한 체제도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붕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공격, 한덕수 탄핵하겠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뭐 빠르면 2월, 3월 지금 대통령 선거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장동혁이 이야기하는 개헌, 이걸 통한 시간을 갖고 민주당 측과의 뭐 협상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없다,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도 지금 탄핵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탄핵이 가장 현명하지 않느냐. 지금 친윤 쪽에서도 내년 2, 3월 뭐 퇴진이라면 탄핵이 낫다. 친윤 쪽에서는 1년 이렇게 끌어보자, 개헌으로 끌어보자라는 것이었는데, 그건 이미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효성이 없다. 그렇다면 탄핵이다 이러는데, 이 탄핵으로 친한 친윤이 합의를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막아야 하고, 그걸 위해서 어떤 길을 가든지 친한 친윤이 뭉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 탄핵이든 조기 퇴진이든 또는 뭐 임기 단축 개헌이든 뭐든, 한동훈 대표가 이 탄핵 트라우마, 이 탄핵 이야기를 참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스텝이 좀 꼬인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이 수사가 굉장히 검찰 수사가 예상 밖으로 빨리 진행이 됐고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처하는데 탄핵으로 가지는 않겠다라고 자꾸 하면서 이 조기 퇴진이라는 것이 애매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친윤, 친한 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오늘 나온 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이 판결문, 구속 판결문,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까지도 시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내일 있을 이 조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현실화, 또 한 번 현실화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5월, 6월 이후가 된다면 이재명은 3월부터 굉장히 흔들리게 될 것이다. 3월에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건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내년 5월 이후로 대통령 선거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번 다투어 보자. 검찰 수사 좋다.
재판에서 다투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다투볼 여지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대목에서 이 장동혁과의 뭐 갈등 이런 부분도 사실인 것이고, 지금 만약에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2차 표결, 이걸 지금 친윤 친한이 합심해서 막아낼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도 문제입니다. 표결에는 모두 참여하자라는 게 지금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표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장담하지 못합니다. 장동혁은 표결에 모두 참여해도 부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막아낼 수 있느냐, 막아낼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렇다면 또 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뭐 매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것도 사실은 위헌 요인입니다. 이 회기를 바꿔가면서 계속 탄핵안을 내는 것도 저건 위헌이다라고 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위헌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내대표 또 선거가 내일 있습니다. 지금 권성동 친윤에서 뭐 중진 의원들이 권성동을 내세웠고, 지금 비윤, 친한 이 대표 선수로 김태호 의원이 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권성동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친윤들이 지금 노리는 것은, 그러니까 탄핵이 만약 표결, 탄핵이 되고 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러면 이제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또 나옵니다. 한동훈 체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한동훈으로서는 그것도 지금 부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지도부 체제가 무너지고 나면 이제 원내대표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노리고 이 권성동이 원내대표가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 권성동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 김태호 의원이 이 비윤, 이 친한 모두를 엮어내서 지금 권성동을 저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 내일 원내대표 이 의원총회에서 표결이 있습니다. 이게 권성동이 노리는 지점, 친윤 일부 지금 중진들이 노리는 것은 이 한동훈 체제를 허물고 당을 장악하고, 당을 장악해서 대통령 선거로, 지금은 뭐 대통령 후보가 없습니다. 그걸 노리는 것이 홍준표죠. 홍준표, 오세훈이 있는데 홍준표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다시 또 친윤의 대선 후보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으로서는 이 여권 내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는 한동훈, 홍준표 이런 대결 구도가 되는 셈입니다. 물론 홍준표와 오세훈에 대해서는 그 명태균의 검찰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 검찰 수사에 사실은 홍준표, 오세훈은 걸려들어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부분.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홍준표가 노리는 것은 자꾸 홍준표가 야당과의 협치, 이재명과 손을 잡아라라고 몇 달 전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에 대한 이 명태균의 검찰 수사, 무마, 이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 홍준표,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지점입니다. 저걸 김태호가 저지할 수 있느냐. 김태호가 중도, 전체 단합, 당의 단합 이런 걸 내걸고 저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또 처음부터. 탄핵으로 가게 될 경우에 한동훈 대표로서도 이 당대표 책임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퇴진이 좋은데 조기 퇴진에 대해서는 지금 당 안에서도 합의가 안 되고 대통령실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뭐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탄핵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여기에서 조국에 대한 내일 판결, 또 지난밤에 있었던 김용현 구속 판결은 정치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재명에게 사법 리스크, 큰 타격이 될 겁니다. 야권 쪽에도 내년 5월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내년 3월쯤 해서 2심 판결이 나오는 지점에서 이재명의 리더십도 크게 흔들리게 될 겁니다. 지금 여권 쪽에서는 한동훈이 지도체제를 유지해 가든 가지 못하든 한동훈의 대선 후보, 유력한 대선 후보고, 지금 친윤들이 한동훈을 흔들고 끌어내려서 당을 장악하겠다. 그 뒤에는 이제 홍준표가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이 구도가 가능하겠느냐. 원내대표 선거에서 저 권성동을 과연
김태호가 이 중도, 비윤, 친한 모두를 모아서 당의 단합을 내걸고 저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내일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